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애국 시민들이요, 지난 3월 26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을 무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무죄 선고에 애국 시민들이 분노하며 어제도 광화문의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의 참가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야당과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대국본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은 헌법재판관 8명은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더니 지금까지 결정을 미룬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저항권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변호인단이죠.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 패약질을 넘어선 행위라며 정말 미친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당원들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동민 대변인은 상식을 뒤엎는 판결로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졌다며 2심 재판부가 초등학생조차 해석 가능한 수준의 거짓말을 새로운 사실 근거도 없이 죄가 없다고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 판례가 향후 다른 국민이나 유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만나 청년 당원은 사법부의 시계가 빨라졌다며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 보수 성향인 것으로 보아 이 대표의 판결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한 청년 당원도 이재명의 무죄 판결로 상심이 컸던 3심에서는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을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인 만큼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지만 파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사소송법 396조지요. 396조에 나오는 건데요. 파기재판은 파기환송과 달리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 직접 다루는 방식으로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바로 파기재판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3개월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2개월 아니면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연단에 섰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은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이자 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확신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3심을 두고 대법원은 파기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언론에도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김경주 씨는 민노총 소속 가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형식적인 투쟁 지침에 따른 비자발적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군 출신 탈북 애국 청년은 김은혁 씨는 문재인은 목숨 걸고 귀순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 심지어 이재명은 김일성, 김정일을 선대라고 부르며 중국에 쉐쉐하자는데 이런 친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국보는 이날 집회에서 영남권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헌금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특별현금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대 대국본 대표는 전례 없는 산불로 많은 이들이 희생됐고 집을 잃었다며 광화문 예국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모금한 특별현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는 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당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재탄핵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함 그지 없습니다. 야당의 그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한덕수, 재탄핵을 예고하면서 재판관들의 항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안 하면 신을사오적이라고 이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자가 가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자가 하는 것은 바로 정말로 국헌문란이고, 이게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내란 선동죄입니다.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방지게 말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건 망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겁니다. 지금 현재 4월 이달, 이제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에 탄핵 결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4월 달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이제 퇴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가 6명입니다. 그러면 6명으로는 탄핵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7명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외외적으로 만약에 임명을 3명을 한다면 좋습니다. 40여기도 하고 또 따로 2명 임명한다면 9명이 다시 되겠죠.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6대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더라도 인용은 4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4대4, 5대3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4월 11일 날 탄핵 결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열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은 자기들은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겠죠.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진실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